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의 빨강머리엔 7번째 이야기입니다. Anne of Green Gables is written by 루시모드 몽고메리. 루시모드 몽고메리 지음. 앤의 7번째 이야기는 마릴라가 결심하다. 마릴라 makes up her mind. 준비되었나요?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앤셜리! 네. 두 사람은 머지않아 목적지에 도착했다. 스펜서 부인은 화이트샌즈만에 있는 커다란 노란색 집에 살았다. 인자해 보이는 스펜서 부인은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얼굴을 하고 현관으로 나오며 외쳤다. 어머나 세상에, 오늘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보니 정말 반가워요. 말은 드려놨어요? 잘 지냈니, 앤? 덕분에 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앤이 웃음기 없는 얼굴로 대답했다.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마릴라가 말했다. 말이 쉬는 동안만 잠깐 실례할게요. 오라버니에게 얼른 다녀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스펜서 부인, 뭔가 착오가 생겨서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쭈러 왔어요. 오라버니와 제가 부인께 부탁드린 건 남자아이였거든요. 동생분에게 10살에서 11살쯤 된 남자아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말라 커스버트, 그럴 리가요. 로버트가 딸 낸시를 보내서 두 분이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하던걸요? 낸시가 그렇게 말했지. 플로라 제인? 스펜서 부인이 난처한 얼굴로 말하더니 계단으로 나온 딸에게 도움을 청하듯이 물었다. 맞아요. 그랬어요. 커스버트 아주머니. 플로라 제인은 숨기는 기색 없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이지 유감이에요. 너무 딱하게 됐네요. 하지만 커스버트 부인, 제 잘못은 아니랍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고 틀림없이 부탁받은 대로 했는데 낸시가 좀 말도 못하게 덜렁거려요. 침착하라고 저도 매번 따끔하게 혼내곤 한답니다. 우리 잘못이에요. 중요한 부탁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건너 전할 게 아니라 직접 부인을 찾아왔어야 했어요. 어쨌든 이미 이렇게 됐으니 바로 잡아야겠죠. 아이를 고아원으로 돌려보내도 될까요? 고아원에서 다시 받아주겠죠? 아닐까요? 마릴라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받아주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굳이 돌려보내지 않아도 돼요. 이제 피터 블루의 부인이 오셔서 일을 도와줄 어린 여자아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블루의 부인 댁이 워낙 대가족이라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앤이 그 집에 딱 맞겠네요. 하늘의 뜻인가 봐요. 스펜서 부인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대답했다. 말라는 이 일이 그다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표정은 아니었다. 반갑지 않은 고아 아이를 내보낼 수 있는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반가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 마릴라도 피터 블랙 부인을 본 적이 있었는데 살집이라곤 하나 없는 자그마한 체구에 잔소리가 심할 것처럼 생긴 여자였다. 억척스레 일하고 일꾼을 모질게 부리는 사람이라는 게 피터 블랙 부인에 대한 세간의 평이었다. 그 집에서 일하다가 쫓겨난 하녀들은 블랙 부인이 성미가 고약하고 인색하기 짝이 없으며 아이들은 버릇없고 툭하면 싸움질이라면서 혀를 내둘렀다. 마릴라는 앤을 그런 고약한 여자에게 보내려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글쎄요, 들어가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죠. 어머, 마침 블랙 부인이 저기 오시네요. 스펜서 부인이 반갑게 소리치며 복도 안쪽의 응접실로 부산스레 손님들을 안내했다. 응접실에는 오싹한 냉기가 돌았다. 짙은 초록색 블라인드를 빛이 새어들지 않게 한참 동안 쳐놓아서 온기가 하나도 없이 다 식어버린 듯 했다. 정말 운이 좋네요. 문제가 바로 해결되겠어요. 커스버트 부인. 저기 팔걸이 의자에 앉으세요. 앤, 너는 이 수납 의자에 앉으렴. 꼼지락거리지 말고. 모자는 다들 저한테 주세요. 플로라 제인. 가서 주전자 좀 올려놓거라. 어서 오세요, 블루의 부인. 부인이 때마쳐 오셔서 잘 됐다는 얘기를 하던 중이었어요. 두 분 인사 나누세요.
이쪽은 블루의 부인이고 이쪽은 커스버트 부인이랍니다. 잠깐만 실례할게요. 플로라 제인에게 오븐에서 빵을 꺼내라고 말하는 걸 깜빡 잊었네요. 스펜서 부인이 블라인드를 올리고는 급히 나갔다. 애는 작은 수납 의자에 말없이 앉아 꽉 움켜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넋을 빼앗긴 듯 블루의 부인을 바라보았다. 매서운 얼굴에 날카로운 눈을 한 이 여자의 집에 가야 하는 걸까? 애는 목에서 뭔가가 치밀어 오르고 눈이 욱신거리는 느낌이었다. 눈물이 나오면 어쩌지 하는데 스펜서 부인이 발갛게 화색이 도는 얼굴로 돌아왔다. 육체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영혼의 문제든 어떤 어려움도 잘 헤아려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얼굴이었다. 이 아이 일에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블루의 부인. 커스버트 씨 댁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줄 알았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이분들은 남자아이가 필요했나 봐요. 그러니 부인께서 어제와 같은 마음이시라면 이 아이가 부인께 딱 맞을 듯한데요. 블루의 부인이 앤에게 눈을 휙 던져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캐물었다. 나이는 몇 살이고 이름은 뭐지? 앤 셜리예요. 11살이고요. 앤은 철저히 주의해달라는 당부도 잊은 채 겁먹어 움츠러든 목소리로 머뭇머뭇 대답했다. 뭘 할 줄 알 건 같진 않지만 강단은 있어 보이는구나. 이러나 저러나 결국엔 강단 있는 게 제일이지. 자, 나랑 같이 가면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착하고 야무지고 예의 바르게 굴어야 해. 내 밥값은 확실히 해야 하고. 커스버트 부인 좋아요. 내가 이 애를 데려갈게요. 갓난아기가 얼마나 보채는지 애 보느라 진이 다 빠졌어요. 괜찮으시면 지금 바로 데려가고 싶은데요. 마릴라는 앤을 보았다. 창백해져서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아이가 보였다. 앤은 도망쳐 나온 덫에 또다시 걸려든 무기력한 어린 짐승처럼 서글퍼 보였다. 그냥 모른 채 했다가는 그 간절한 표정이 죽는 날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았다. 게다가 마릴라는 블루의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감수성 넘치고 들뜨기 잘하는 이 아이를 저런 여자한텐 보낸다고? 아니, 그런 짓은 할 수 없었다. 마릴라가 천천히 말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군요. 오라버니와 제가 이 아이를 확실히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하진 않았는데요. 사실 오라버니는 아이를 데리고 있을 마음도 없지 않아요. 제가 온 건 단지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였어요. 아이는 제가 다시 집으로 데려가서 오라버니와 상의해보는 게 좋겠어요. 오라버니와 의논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하면 내일 밤에 아이만 보내거나 직접 데리고 올게요.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데리고 있기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블루의 부인? 마릴라의 말을 들으면서 앤의 얼굴은 새해가 돋는 아침처럼 점점 밝아졌다. 절망스러운 표정이 조금씩 가시면서 희망의 빛이 발그스름 올라왔고 빛이 깊어지며 샛별처럼 환히 빛났다. 조금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잠시 후 블루의 부인이 원래 빌리러 왔던 요리책을 찾으러 스펜서 부인과 함께 나가자 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릴라에게 달려갔다. 커스버트 아주머니, 정말로 제가 초록지붕집에서 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앤은 크게 말하면 이 믿기지 않는 기적이 산산이 부서지기라도 할 듯 가쁜 목소리로 숨죽여 물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상상한 건가요? 현실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할 정도라면 그 상상력을 조절하는 법부터 배워야겠구나, 앤. 그래, 정확히 들었다. 하지만 아직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어. 어쩌면 블루의 부인한테 널 보낼 수도 있지. 나보다는 그 부인이 내가 훨씬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말이다. 마릴라가 심사가 편치 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주머니와 같이 사느니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게 나아요. 그 아주머니는 꼭 송곳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앤이 격정적으로 말했다. 마릴라는 웃음이 나오려 했지만 그런 말은 꾸짖어야 한다는 생각에 꾹 참고 엄하게 말했다. 너 같은 어린애가 아주머니나 낯선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자리에 얌전히 앉아서 입 다물고 착한 아이처럼 행동하거라. 노력할게요. 뭐든 하라시는 대로 하도록 노력할게요. 절 보내지만 않으시면요.
애는 원래 앉았던 의자로 순순히 돌아가 앉았다. 그날 저녁 초록지붕 집으로 돌아오니 매슈가 오솔길까지 나와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마릴라는 멀리서부터 매슈를 알아봤고 그 이유도 짐작했다. 일단 앤을 데리고 돌아온 것을 보면 매슈가 안도의 표정을 지을 게 뻔했다. 하지만 마릴라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다가 매슈와 같이 헛간 뒤뜰에서 우유를 짤 때에야 앤이 살아온 이야기며 스펜서 부인과 나눈 대화 등을 간단하게 들려주었다. 그 블리엣이란 여자한테는 아끼는 개 한 마리도 주지 않을 거야. 매슈가 평소와 달리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마릴라도 그 부분은 인정했다. 나도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오라버니 그 애를 보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키우든지 결정해야 해요. 어쨌든 오라버니는 아이를 데리고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못 키울 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야 할 듯해요. 하도 그 생각만 해서 그런지 꼭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의무감마저 든다니까요. 난 아이는 그것도 여자아이는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엉망진창이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할게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아이가 여기서 지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라버니. 매슈의 수줍은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그래,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 마릴라. 저 애는 정말 재밌는 아이야. 오라버니가 저 애를 쓸모있는 아이라고 말했다면 더 간단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도록 교육할 거예요. 그러니 오라버니는 내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노처녀라 아이 키우는 법을 잘 모르지만 노총각보다야 낫겠죠? 오라버니는 내게 그냥 맡겨요. 내가 하다 안 되면 그때 참견해도 늦지 않을 테니까. 마릴라가 쏘아붙였다. 그래 마릴라. 내 방식대로 해. 다만 아이 버릇이 나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잘 대해줘. 내가 보기에 저 아이는 일단 널 사랑할 수 있게만 해주면 무슨 일이든 잘 따라할 게야. 매슈가 마릴라를 안심시키듯 말했다. 마릴라는 매슈가 여자들 일에 이러쿵저러쿵 하자 콧방귀를 뀌고는 우유통을 들고 나갔다. 그러고는 우유를 크림 만드는 통에 부으며 생각했다. 오늘 밤에는 앤에게 여기서 같이 지내자는 말을 말아야겠소. 너무 들떠서 한 잠도 못 잘 거야. 말라 커스버트, 이제 골머리 좀 앓겠소? 고아 여자애를 입양할 날이 올지 생각이나 했나? 이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오라버니가 먼저 앤을 키우자고 하니 더 놀랍지 뭐. 여자애들이라면 칠색하더니. 어쨌든 모험을 해보기로 했으니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잘 들었나요? 이제 앤은 마릴라와 매슈 집에서 같이 살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 또 들려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대본이 있으니까 대본도 보세요.